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인생이 늘 제자리일까? 혹시 이런 생각에 밤잠 설친 적 없으십니까?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남 좋은 일만 하며 살아오신 당신. 이제 좀 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정작 남은 건 텅 빈 주머니와 아픈 몸뿐이라며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이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농사처럼 다 제철이 있는데 그 시기를 잠시 모르고 지나쳤을 뿐입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 추수를 기다리고 기다려야 할 때 조바심을 내면 몸과 마음만 고달픈 법이지요. 그래서 노력에 비해 결과가 늦게 온 것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모르고 지나가시면 인생 후반전에 찾아올 진짜 수확의 계절을 또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수많은 삶을 통해 검증된 인생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타고난 그릇의 모양을 알아야 언제 물을 채울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내 인생 전반전이 왜 그토록 고달팠는지, 그리고 후반전에는 어떤 큰 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실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본인의 음력 생일달을 남겨주세요. 같은 달 분들끼리 서로 공감도 나누시고 인연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달 중에서 단 2달에 태어난 분들은 인생 후반에 완전히 판이 뒤집히는 역전의 운을 타고났습니다. 자, 그 주인공이 여러분일지 음력 1월생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력 1월생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아마 가슴이 한 번쯤 철렁하실지도 모릅니다. 왜 내 인생은 늘 남들보다 늦었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결과는 항상 뒤늦게 찾아왔는지, 사실 그 이유는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1월생은 원래부터 쉽게 무너지지 않는 운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강한 버팀목 같은 기운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오래 참고 훨씬 오래 견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지요. 다들 먼저 포기하고 떠났는데 나만 끝까지 남아 있었던 순간들, 남들은 쉽게 얻는 자리인데 나는 몇 번을 돌아서 겨우 손에 넣었던 시간들,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도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왜 유독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든 걸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으면서도 결국은 다시 일어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월생 운의 특징입니다.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늦게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생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깎아내는 시간이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1월생의 운은 평생 고생만 하다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드시 한번 인생판이 통째로 뒤집히는 시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의 입구에 들어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이상하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면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했다면 이미 운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1월생은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자식 쪽에서 크게 풀리는 경우가 많고,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내 이름 석자가 인정받는 명예운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처럼 계속 참기만 하고 늘 남 좋은 일만 하며 살면 이 운은 끝까지 잠들어 버립니다.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집안 동쪽에 푸른 식물 하나만 놓아보세요. 거창한 풍수가 아닙니다. 멈춰있던 내 기운을 다시 나에게로 돌리는 작은 신호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생과 만나면
인생 흐름이 크게 달라지는 귀인의 달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달이 언제인지 뒤에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왜 지금까지 내 인생이 그렇게 꼬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누구를 만나야 길이 열리는지 비로소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음력 2월생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아마 마음 한쪽이 욱하고 뜨거워지실지도 모릅니다. 왜 내 인생은 늘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지, 왜 믿었던 사람한테 유독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사실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2월생은 원래 사람을 너무 품어주는 운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내 마음보다 남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참 착한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남들은 칭찬처럼 말하는데 정작 내 속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착해서라기보다 내가 그냥 참고 말지 그 마음 하나로 끝까지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월생은 사람에게 가장 많이 데이고도 또 사람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운을 갖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잃고 마음을 줬다가 상처받고 결국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 겉으로는 웃고 살아도 혼자 있는 밤이면 마음이 툭 무너지는 순간들 아마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버드나무처럼 유연해 보여도 사실은 꺾이지 않으려고 속이 먼저 썩어 들어가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2월생은 인생이 풀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비우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내 복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남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느라 내 기운을 다 써버렸다면 이제부터는 그 나무에 열린 열매를 여러분이 직접 받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남 좋은 일만 하게 만들었던 운들이 이제는 방향을 틀어 여러분 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월생은 나중에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제야 인생이 풀리냐? 맞습니다. 2월생은 후반에 강하게 들어오는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이 들수록 내가 애쓰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챙겨주고 생각지도 못한 재물과 도움, 그리고 사람 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만 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는 조금 더 밝은 옷을 입어보세요. 조금 더 화사한 색을 가까이에 보십시오. 그게 바로 이제 나는 복받을 준비가 됐다. 그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생은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달에는 내 복을 갉아먹는 인간관계가 다시 들어오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반복됐던 그 상처를 또 한 번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과연 어떤 달이 여러분 인생의 흐름을 막고 있었는지 영상 후반부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력 3월생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듣다가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니, 내 인생을 누가 옆에서 보고 있었나? 왜냐하면 3월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천에 갇힌 용 같은 운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가슴속에는 늘 큰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 더 크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언젠가는 하늘 높이 날아오를 것 같은데 이상하게 현실은 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마음이 따라다녔을 겁니다. 왜 나는 여기서 자꾸 막히지? 분명 이게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3월생은 특히 인생 흐름이 아주 크고 강하게 움직입니다. 잘 풀릴 때는 세상이 다 내 것처럼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통장이 갑자기 바닥나고 믿었던 일이 틀어지고 겨우 올라갔다 싶으면 다시 처음 자리로 떨어지는 느낌. 아마 한두 번은 꼭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억울했던 겁니다. 남들 눈에는 늘 강하고 당당해 보였겠지만 혼자 남으면 그 허탈함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좁은 개천 안에서 버티느라 마음의 비늘이 다 벗겨질 정도로 고달프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용이 왜 개천에서 그렇게 오래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비바람이 몰아쳐야 비로소 바다로 나갈 흐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은 그 풍파들, 그건 여러분을 망치기 위한 게 아니라 더 큰 세상으로 밀어내기 위한 파도였습니다. 그리고 3월생은 딱 한 번 아주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바로 억지로 붙잡고 있던 걸 놓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개천을 벗어나 진짜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곧 하늘이 열리고 운이라는 바람이 여러분 돛을 밀어주는 시기가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죽도록 노를 저었다면 이제부터는 흐름 자체가 여러분을 앞으로 밀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3월생은 특히 인생 후반에 문서운과 명예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사람이 이제야 나오냐? 이 말을 듣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뒤늦게 내 이름 석자가 박힌 문서가 생기고 세상이 여러분을 함부로 보지 못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조바심을 버려야 큰 운이 붙습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딱 3번만 말해보세요. 나는 결국 바다로 간다. 그리고 집안 한쪽에 맑은 수정이나 거울 하나를 두어 보십시오. 흐려졌던 기운이 다시 맑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3월생에게는 여의주를 훔쳐가는 도둑 같은 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달을 잘못 만나면 올라가던 흐름이 갑자기 끊겨버립니다. 다 잡았던 기회가 손끝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달이 여러분 운의 흐름을 막고 있었는지 영상 후반부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음력 4월생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소름보다 먼저 눈시울이 뜨거워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4월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꽃밭 속에 숨겨진 차가운 칼 같은 운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이미 상대 마음을 다 읽고 있었던 분들, 눈치가 빠르고 머리 회전도 남들보다 훨씬 빨랐을 겁니다. 그래서 늘 몇 수 앞을 먼저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주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지치고 고달팠다는 겁니다. 남들은 속이고 살아도 여러분 눈에는 그 속이 다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4월생은 참 이상한 삶을 살아갑니다. 속는 줄 알면서도 참고 모르는 척하면서도 다 알고 넘어갑니다. 결국 내가 파는 다 깔아주고 실속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일이 반복됐을 겁니다. 내가 아이디어 내고 내가 사람 챙기고 내가 길 열어줬는데 정작 돈은 옆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는 구조. 아마 너무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늘 속으로 삼킨 울분이 많았을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살아도 혼자 있을 때는 마음속 칼날이 얼마나 서늘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똑똑하다, 야무지다 말했겠지만 정작 마음 터놓고 나도 힘들다 말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속은 텅 빈 것처럼 외로운 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서러움도 끝날 때가 오고 있습니다.
4월생은 딱 한순간부터 운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남의 인생 설계하던 머리를 거두고 내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돈이 붙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집 지어주느라 내 집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만든 궁궐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시기가 옵니다. 특히 4월생은 인생 후반에 횡재수와 재물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예전에 손해보며 했던 일들이 나중에 이자 붙어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 사람 인생 끝까지 가봐야 아는구나. 죽으라는 법은 없었네. 그 말을 눈물 섞인 웃음으로 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사람 말보다 내 직감을 믿으셔야 합니다. 4월생은 머리가 맑고 차가울 때 큰 운이 붙습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에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이제는 내 몫을 챙기겠다. 그리고 집안 한쪽에 붉은색 소품이나 태양 그림 하나를 두어 보십시오. 차갑게 굳어있던 기운이 녹기 시작하면서 막혀있던 돈의 흐름도 다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4월생에게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위험한 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달을 잘못 만나면 다시 예전처럼 남 좋은 일만 하게 됩니다. 힘들게 쌓아 올린 걸 또 누군가에게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과연 어떤 달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흔들고 있었는지 영상 후반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음력 5월생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듣다가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실지도 모릅니다. 왜 내 인생은 늘 뛰기만 했는지, 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았는지, 사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운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5월생은 원래 광야를 홀로 달리는 야생마 같은 운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성격은 뜨겁고 뒤끝은 없고 한번 책임졌다 하면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늘 남들보다 먼저 움직였고 남들보다 더 많이 뛰었고 남들보다 더 오래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뜨거운 책임감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더 고달팠다는 겁니다. 남들은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여러분은 늘 뙤약볕 아래서 혼자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나 없으면 안 돌아가는데 정작 나를 챙겨주는 사람은 왜 없지? 5월생은 평생 내 몸 태워 남의 길 밝혀주는 운으로 살아갑니다. 가족 챙기고 자식 밀어주고 주변 사람들 다 등에 태우고 언덕을 올라왔는데 막상 정상에 도착하면 다들 자기 길 가버리고 나만 혼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허무했던 겁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기대는 사람들 속에서 5월생은 쉼없이 달려야 했으니까요. 겉으로는 강하고 화려해 보여도 속은 이미 검게 타버린 수처럼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고삐를 조금 놓으셔도 됩니다. 5월생은 딱 한순간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바로 남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돈도 붙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남의 마차 끌어주는데 에너지 쓰지 마십시오. 그 힘으로 여러분 인생의 초원을 만드셔야 합니다. 특히 5월생은 인생 후반에 문서운과 상속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예전처럼 내가 뛰지 않아도 돈의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비로소 내 이름으로 남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도 드디어 볕이 드는구나. 그 말을 하면서 조용히 눈물 닦게 되는 날이 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속도를 줄여야 복이 보입니다. 5월생은 마음이 차분해질 때
큰 운이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딱 5분만이라도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오직 나만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5월생은 뜨거운 기운이 특히 강합니다. 그 기운이 식을 때 재물도 따라옵니다. 집안 한쪽에 푸른 바다 그림이나 작은 어항 하나를 두어 보십시오. 막혀있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5월생에게는 다시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위험한 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달을 잘못 만나면 또다시 남의 인생만 밀어주는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 자리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과연 어떤 달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었는지 영상 후반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인생부터 사십시오. 같은 인생 2번 살지 마십시오. 음력 6월생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막혀오실지도 모릅니다. 왜 내 인생은 늘 참고 견디기만 했는지, 왜 아무리 버텨도 마음 한구석은 늘 메말라 있었는지, 사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6월생은 원래 가뭄 든 한여름의 돼지 같은 운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늘 묵묵히 버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말했을 겁니다. 당신은 참 강하다. 든든해서 좋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강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면 가족도 집도 삶도 다 흔들릴까봐 아프다는 말조차 삼키며 버텨낸 겁니다. 6월생은 평생 다 품어주고도 결국 혼자 남는 운으로 살아갑니다. 가족 챙기고 자식 챙기고 내 기운 다 써가며 주변 사람들 살려냈는데 정작 마지막에는 나 혼자 빈 벌판에 남겨진 것 같은 순간들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서러웠던 겁니다. 내 속이 갈라지는 건 아무도 몰라준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더 외로웠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무너졌던 겁니다. 평생 나라는 사람을 지우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입고 싶은 것도 미루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내 사람들 배불리는데 내 인생을 다 쏟아부으셨죠. 그런데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보다 당연한 거 아니냐는 무심한 시선들. 그럴 때마다 가슴 한쪽이 툭 무너졌어도 여러분은 또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야 할 때가 왔습니다. 6월생은 딱 한순간부터 흐름이 바뀝니다. 바로 나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멈췄던 인생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끊겼던 돈줄도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도 다시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만 품으셔도 됩니다. 남 갈증 채워주느라 내 목까지 타들어가게 두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여러분 마음밭에 먼저 물을 주셔야 합니다. 특히 6월생은 인생 후반에 땅과 관련된 제복이나 자식에게서 들어오는 큰 보온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내가 평생 걸음이 되어준 덕분에 이제는 그 결실이 다시 여러분 품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그 말을 하면서 조용히 눈물 훔치게 되는 날이 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 가슴에 물을 주어야 운이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창문 열고 시원한 공기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그게 바로 메마른 여러분 기운을 다시 살리는 시작입니다.
집안 한쪽에는 맑은 물 그림이나 작은 분수 하나를 두어 보십시오. 굳어있던 흐름이 다시 움직이고 막혀있던 재물운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6월생에게는 여러분의 단비를 가로막는 위험한 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달을 잘못 만나면 들어오던 복도 다시 말라버리고 또다시 남위에 희생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과연 어떤 달이 여러분 인생의 물길을 막고 있었는지 영상 후반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내 마음부터 적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그만 품으셔도 됩니다. 음력 7월생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등골이 서늘해질지도 모릅니다. 왜 내 인생은 늘 혼자 버티는 싸움 같았는지, 왜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항상 외로웠는지, 사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차가워서가 아니었습니다. 7월생은 원래 서슬퍼런 가을의 칼날 같은 운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맺고 끊는 게 분명하고 아닌 건 끝까지 아닌 사람.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일 하나는 제대로 해냈을 겁니다. 흐트러진 걸 못 보고 잘못된 걸 그냥 넘기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곱고 날카로운 성격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롭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강하다 하고 무섭다 하고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처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무거운 칼을 들고 있느라 제일 아팠던 건 여러분 자신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강해서가 아니라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7월생은 평생 악역을 대신 맡아주는 운으로 살아갑니다. 옳은 소리하고 바른 길 가다 보니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적이 생깁니다. 그런데 더 허무한 건 내가 다 해결해 놓으면 사람들은 고마움보다 내 차가운 말투와 강한 모습만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서글펐던 겁니다. 내 진심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더 고독했고, 그래서 더 지쳤던 겁니다. 평생 강한 척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남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 안 보이고 힘든 일도 혼자 삼켜가며 버텼지만 사실 여러분도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겉은 단단한 강철 같아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정에 굶주려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무거운 칼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7월생은 딱 한순간부터 운이 바뀝니다. 바로 칼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여러분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흩어졌던 기회들이 하나둘 돈이 되어 돌아오고 지금까지 애써 쌓아온 것들이 비로소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를 세우지 마십시오. 남 잘못 바로잡느라 여러분 기운 다 써버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그 예리한 통찰력을 오직 여러분 인생의 열매 맺는데 쓰셔야 합니다. 특히 7월생은 인생 후반에 큰 재물운과 명예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내가 평생 갈고 닦았던 그 칼이 이제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보검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버틴 이유가 있었구나. 이제야 인생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 말을 하며 깊은 한숨처럼 안도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칼은 휘두를 때보다 품고 있을 때 더 강합니다. 7월생은 마음이 평온할 때 복이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창밖 보면서 마음속 칼날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오늘 하루는 조금 너그러워지겠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보십시오. 그리고 집안 한쪽에는
황금빛 소품이나 묵직한 돌 장식 하나를 두어 보세요. 흩어졌던 기운이 안정되면서 재물 흐름도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7월생에게는 여러분 복음을 녹슬게 만드는 위험한 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달을 잘못 만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낱말에 흔들려 내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과연 어떤 달이 여러분 운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있었는지 영상 후반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같은 인생 반복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부터 먼저 다독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력 8월생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무릎을 탁 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려오실지도 모릅니다. 왜 내 인생은 늘 남 좋은 일만 하다 끝났는지, 왜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내 마음은 늘 허전했는지, 사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8월생은 원래 만인을 먹여 살리는 황금 들녘 같은 운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인상도 좋고 사람도 부드럽고 정이 많아서 주변에는 늘 사람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따뜻한 정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손해보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남들은 여러분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갔는데 정작 여러분은 그 잔치상 치우느라 허리가 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생각까지 들었을 겁니다. 왜 나만 퍼주고 사는 걸까? 8월생은 평생 풍요 속 빈곤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늘 여유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도 말했을 겁니다. 당신은 걱정 없어 보인다. 팔자가 좋아 보인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돌아와 혼자 앉으면 그 공허함이 얼마나 컸습니까? 겉은 황금 들판처럼 풍성해 보여도 속은 아무도 모르게 텅 빈 창고 같았을 겁니다. 평생 좋은 사람 소리 들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내 실속 못 챙기면서까지 남 좋은 일에 박수 쳐주고 필요할 때마다 내 시간, 내 돈, 내 마음 다 내어주며 살았죠. 그런데 돌아오는 건 진심 어린 고마움보다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서운한 관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잔치상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8월생은 딱 한순간부터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남에게 흘러가던 복이 다시 내 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실속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남이 가져가던 돈이 비로소 내 통장에 남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의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 입에 들어갈 떡 챙기느라 여러분 배고픈 걸 외면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그 풍요로운 기운을 오직 여러분 삶 채우는데 쓰셔야 합니다. 특히 8월생은 후반으로 갈수록 재물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억지로 뛰지 않아도 곡식이 익듯 기다린 만큼 돈과 복이 차곡차곡 쌓이는 운입니다. 그동안 뿌려왔던 덕이 이제는 남 좋은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물이라는 열매가 되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그 말을 하며 가슴 벅찬 눈물을 흘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알곡은 속이 꽉 차야 고개를 숙입니다. 8월생은 내실을 채울 때 큰 복이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딱 5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남 걱정 말고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집안 한쪽에는
황토색 그릇이나 나무 소품 하나를 두어 보세요. 흩어지던 기운이 단단하게 모이면서 새어나가던 재물도 점점 붙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8월생에게는 여러분 곳간을 털어가는 위험한 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달을 잘못 만나면 다 익은 곡식을 눈앞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또다시 남 좋은 일만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과연 어떤 달이 여러분 복의 창고를 흔들고 있었는지 영상 후반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내 몫을 지키셔야 합니다. 내 속부터 먼저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인공 자리를 남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음력 9월생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가슴 한쪽이 먹먹해져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왜 내 인생은 늘 남 챙기다가 끝났는지, 왜 사람들은 힘들 때만 나를 찾았는지, 사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9월생은 원래 빈 창고를 지키는 충직한 문지기 같은 운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머리도 영리하고 의리도 깊어서 누군가 힘들다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 아마 여러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독한 책임감과 의리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이 더 메말라갔다는 겁니다. 남의 집 귀한 물건 지켜주느라 정작 내 집 마당에 도둑 들어오는 건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9월생은 평생 남의 것을 지키느라 정작 내 것을 놓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평생 이 무거운 사람으로 살아오셨을 겁니다. 남의 비밀 지켜주고 남의 체면 세워주고 누군가 무너지려 하면 말없이 받쳐주던 사람. 그런데 돌아오는 건 진심 어린 고마움보다 필요할 때만 찾는 서운한 연락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배신만 남았던 겁니다. 정작 여러분이 힘들 때는 기댈 어깨 하나 없었으니까요. 밖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도 집에 돌아와 혼자 신발 벗는 순간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크게 밀려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남의 문 앞에서 떠나셔도 됩니다. 9월생은 딱 한순간부터 운이 바뀝니다. 바로 남의 것을 지키던 시선을 거두고 내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내 집 안에 숨어있던 보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흘러가던 운도 다시 여러분 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바꿔줄 귀인이 나타납니다. 특히 9월생은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 복이 크게 들어오는 운입니다. 평생 쌓아온 신용과 의리를 진짜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나 그동안의 고생을 한 번에 보상하듯 큰 기회를 열어주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늘이 나를 버린 건 아니었구나. 그 말을 하며 깊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문지기로 살지 말고 그 집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9월생은 내 권리를 찾을 때 운이 붙습니다. 오늘부터 저녁마다 현관문 한번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위해 살았나? 그렇게 내 마음을 다독여 보십시오. 그리고 집안 한쪽에는 황금빛 열쇠 장식이나 묵직한 금속 소품 하나를 두어 보세요. 밖으로 새어나가던 복이 조금씩 집 안으로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9월생에게는 여러분 의리를 악용하는 위험한 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달을 잘못 만나면 힘들게 지켜온 결과를 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용만 당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과연 어떤 달이
여러분 운의 문을 흔들고 있었는지 영상 후반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내 집 문단속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남의 문 앞에서 서성이지 마십시오. 음력 10월생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왜 내 인생은 늘 참고 넘기는 일의 반복이었는지, 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끝내 말하지 못했는지, 사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10월생은 원래 만물을 품은 깊은 바다 같은 운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머리도 빠르고 사람 마음 읽는 눈도 남다릅니다. 상대 표정 하나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다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은 알고도 모른 척 넘겨왔습니다. 상대가 민망할까봐, 괜히 분위기 깨질까봐, 그렇게 한번 참고 또 한 번 삼켜가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그 깊은 배려를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른 척 해줬더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선의를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10월생은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저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배려가 권리처럼 돌아왔던 겁니다. 평생 속 깊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깊은 바다 밑에는 아무에게도 말 못한 상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 허물은 다 품어주면서 정작 내 가슴에 멍드는 건 아무도 몰라줬을 겁니다. 그래서 더 서러웠고, 그래서 더 조용히 견뎌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침묵도 끝내셔야 합니다. 10월생은 딱 한순간부터 흐름이 바뀝니다. 바로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가려졌던 여러분 이름이 다시 세상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억울했던 오해도 풀리고 여러분을 가볍게 보던 사람들이 먼저 다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10월생은 후반으로 갈수록 명예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내 진짜 가치가 드러나고 잃어버렸던 자리와 존중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진심이 드디어 닿는구나. 그 말을 하며 조용한 감동에 눈시울 붉히게 되는 날이 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바다는 잔잔할 때보다 파도 칠 때 더 큰 힘을 보여줍니다. 10월생은 단호함을 가질 때 복이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하늘을 5분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제는 내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겠다. 그 다짐이 여러분 운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집안 한쪽에는 푸른빛 유리 장식이나 검은색 돌 장식 하나를 두어 보세요. 흩어진 감정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여러분의 깊은 지혜를 권위와 재물운으로 바꿔주는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0월생에게는 여러분 바다를 흐려놓는 위험한 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달을 잘못 만나면 다시 남의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과연 어떤 달이 여러분 명예의 흐름을 흔들고 있었는지 영상 후반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가치를 먼저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여러분 이름으로 사셔야 합니다. 음력 11월생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가슴속 얼어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릴지도 모릅니다. 왜 내 인생은 늘 춥고 외로운 싸움 같았는지, 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정작 내 몸은 늘 지쳐 있었는지. 사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11월생은 원래 긴 겨울밤을 홀로 견디는 눈꽃 같은 운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했고 눈치도 빨랐고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내던 사람, 아마 여러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독한 책임감 때문에 오히려 삶이 더 차갑고 시려졌다는 겁니다. 11월생은 살기 위해 버틴 사람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기에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가족들 춥지 말라고, 내 온기 내어주고, 자식들 편하게 살라고, 내 청춘을 다 태워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몸과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던 겁니다. 평생 부지런하다는 말 들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지런함은 살기 위한 몸부림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남들 잘 때 못 자고 남들 쉴 때도 쉬지 못하며 오직 가족과 집안을 위해 차가운 바람 다 맞으며 살아오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긴 겨울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11월생은 딱 한순간부터 운이 바뀝니다. 바로 여러분이 버텨낸 시간이 자식의 꽃길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자식운이 크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먼저 여러분 챙기고 막혀있던 건강운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도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11월생은 후반으로 갈수록 가문의 번영운과 장수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평생 눈물로 키워낸 씨앗들이 이제는 자식의 성공과 안정이라는 꽃으로 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 고생이 헛된 건 아니었구나. 그 말을 하며 자식 손 꼭 붙잡고 눈물 흘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눈은 녹아야 세상을 적실 수 있습니다. 11월생은 자기 마음을 따뜻하게 할 때 복이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따뜻한 차 한 잔 꼭 손에 쥐어보세요. 그리고 그 온기를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이제는 나도 따뜻해질 차례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해 보셔야 합니다. 집안 한쪽에는 따뜻한 조명이나 붉은색 소품 하나를 두어 보세요. 차갑게 얼어붙었던 기운이 녹기 시작하면서 건강운과 재물운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1월생에게는 다 녹아가는 눈을 다시 얼려버리는 위험한 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달을 잘못 만나면 건강도 흔들리고 자식과의 인연도 다시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차가운 외로움 속으로 밀려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과연 어떤 달이 여러분 봄날의 문을 막고 있었는지 영상 후반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맨발로 눈밭 걷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몸부터 따뜻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의 봄날을 사셔야 합니다. 음력 12월생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상할 만큼 마음이 풀어지고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앉는 느낌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왜 내 인생은 늘 마지막까지 버텨야 했는지, 왜 항상 남은 몫까지 내가 감당해야 했는지, 사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12월생은 원래 얼음 아래에서 끝까지 흐르는 물 같은 운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차갑고 단단해 보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말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장 뜨거운 생명력을 품고 조용히 봄을 준비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깊은 속내 때문에 오히려 삶이 더 무거워졌다는 겁니다. 12월생은 늦게 온 사람이 아닙니다. 앞선 사람들의 짐까지 끝까지 짊어지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남보다 뒤에서 움직였고 내 것보다 남의 사정을 먼저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결국 내 이름은 사라지고 희생만 남았던 겁니다. 평생 든든하다는 말 들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어쩌면 참으라는 족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내 입에 들어오는 건 없어도 남 배고픈 건 못 보고 정작 내가 힘들 때는 기댈 곳 하나 없이 혼자 조용히 눈물 삼켜야 했던 날들 아마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12월생은 딱 한순간부터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열리고 내 진심이 세상 밖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억울하게 빼앗겼던 내 몫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흩어졌던 인연과 복도 다시 여러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12월생은 후반으로 갈수록 정신적 평안과 안정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평생 묵묵히 일궈온 삶 위에 드디어 여러분만의 안식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문의 복과 유산도 여러분 중심으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다린 이유가 있었구나. 그 말을 하며 편안한 미소 짓게 되는 날이 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얼음이 두꺼울수록 그 아래 흐르는 물은 더 강합니다. 12월생은 집착을 내려놓을 때 큰 운이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밤마다 창밖 어둠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음속 짐 하나씩 내려놓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는 나도 쉬어도 된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셔야 합니다. 집안 한쪽에는 맑은 크리스털 장식이나 황금빛 소품 하나를 두어 보세요. 멈춰있던 기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삶에도 새로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2월생에게는 여러분 완성을 가로막는 위험한 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달을 잘못 만나면 다 녹아가던 흐름이 다시 얼어붙고 마지막 기회마저 남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두지 마십시오. 과연 어떤 달이 여러분 봄날의 문을 막고 있었는지 영상 후반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버텨내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만의 봄을 누리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 운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미 그 위험한 달 안에 들어와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내 운이 꺾이는 시기를 아무 준비 없이 맞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나를 도와주는 척 다가와 내 복의 열쇠를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달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력 1월생, 음력 7월을 조심하십시오. 갓 피어난 매화를 서슬 퍼런 가을 칼날이 베어버리는 형국입니다. 내 이름이 알려질 즈음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십시오. 1월생에게는 이 상극의 기운을 막아주고 인생을 확 풀어줄 천생연분 귀인이 있습니다. 바로 음력 5월생과 9월생입니다. 상극의 달에 운이 꺾일 때 이분들을 가까이 하면 꼬였던 실타래가 마법처럼 풀릴 것입니다. 이어지는 2월생, 3월생, 4월생의 상극의 달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력 2월생, 음력 8월입니다. 풍성한 들판의 기운이 버드나무 뿌리를 흔드는 시기입니다. 특히 동거래,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력 3월생, 음력 9월을 피하십시오. 승천하려는 용의 기운을 누군가 발목 잡는 형국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 특히 입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력 4월생, 음력 10월입니다. 뜨거운 쇠가 차가운 물을 만나 깨지는 형국, 건강과 사고수 반드시 몸살이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해당되는 달입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행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력 5월생, 음력 11월을 조심하십시오. 얼어붙은 눈밭이 달리는 말의 발목을 잡습니다. 문서 문제, 그리고 자식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력 6월생, 음력 12월입니다. 꽁꽁 언 땅이 흙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돈이 묶이고 답답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력 7월생, 음력 1월을 피하십시오. 새싹의 기운이 칼날의 예리함을 흐립니다. 주도권 싸움으로 기운이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음력 8월생, 음력 2월입니다. 봄바람이 잘 익은 곡식을 흔드는 형국, 지출이 늘어나고 실속이 빠져나가는 시기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력 9월생, 음력 3월을 조심하십시오. 솟구치는 용의 기운이 문지기의 자리를 흔듭니다. 내 자리를 넘보는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력 10월생, 음력 4월입니다. 뜨거운 기운이 맑은 바다를 흐려놓습니다. 판단 실수,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력 11월생, 음력 5월을 피하십시오. 강한 불기운이 눈꽃을 녹여버립니다. 건강운이 흔들릴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마십시오. 음력 12월생, 음력 6월입니다. 뜨거운 대지가 맑은 물길을 막아버립니다. 새로운 일, 조금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같은 고생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꼭 내 음력 생일달과 현재 음력 몇 월인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위험한 달이라면 오늘 하루만큼은 잠시 멈추십시오. 운은 무조건 붙잡는 사람보다 피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에게 더 오래 머무릅니다. 그리고 12개의 달 가운데 인생 후반전에서 완전히 판이 뒤집히는 운, 그 두 달의 주인공 말입니다. 첫 번째는 음력 3월생입니다. 전반전에는 개천에 갇힌 용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운이 열리면 그 풍파가 오히려 하늘로 올라가는 구름이 됩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고통이 재물과 명예라는 보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력 10월생입니다. 작은 물줄기가 깊은 바다가 되기까지 조금 더 오래 걸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번 흐름이 열리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부의 물길이 만들어집니다. 초년의 외로움을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 풍요로운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내 달이 없다고 서운하셨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운세는 정해진 결론이 아니라 위험한 길은 피하고 좋은 흐름은 붙잡기 위해 보는 지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상극의 달만 잘 피해가셔도 여러분 운은 이미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인생의 겨울이 길었다면 그만큼 봄꽃은 더 찬란하게 피어납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의 제철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복의 흐름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인생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